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원도가 항일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순서. 이종호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강원도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지 못하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항일 기념관은 고사하고 추모탑도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레고랜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과 참배객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높은 담을 치고 철책으로 감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995년 8월 15일 설립된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추모탑은 춘천 중도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공사 현장 아닙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이 추모탑이 서 있습니다. 외곽으로 대부분 통제선이 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5월 추모탑 위치가 레고랜드 공사 부지에 재포함되며 대체할 땅을 찾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대체 부지 20여 곳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축식 공식 석상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전 부지, 이전에 갈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목한 일제치하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은 애국 선열과 항일 투사를 기리는 날.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비판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응대. 독립운동과 운동가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 시각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의 항일 의병장인 민긍호 대장 묘역에는 친일 인사였던 정일권의 추모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충혼탑에 쓰인 대장이라는 글자는 소리는 같지만 교묘하게 격을 깎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말기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 민긍호 대장 묘역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대장이라는 글자를 보니 육군 대장처럼 군 전체를 통솔한다는 의미의 큰 대자, 장수 장자가 아니라 무리 대자의 길 장자, 즉 소대장이나 분대장처럼 작은 부대를 이끈다는 의미로 돼 있습니다. 1954년 이 충혼탑 건립에 관여했던 인물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만주군 헌병대장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친일파입니다. 역사단체들은 민긍호 대장 호칭의 격을 낮춘 건 우연이 아니라고 추정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이라는 그 사람이 아마도 민긍호 의병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더구나 정일권은 충혼탑에 직접 추모사까지 남겨 자신의 친일 이력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역사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원주시 등의 재건립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에서 응답이 없자 관련 단체들은 민긍호 대장 동기 기념일인 지난 5일 충혼탑에 문제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노력에도 달라진 건 안내판 하나 추가한 것뿐. 강원도 최대의 독립군을 이끌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민긍호 대장은 수십 년째 격화된 호칭을 유지한 채 친일 인사의 추모사 아래 누워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 교실 안에서는 일본어로 수업을 했고 졸업장도 당연히 일본어로 돼 있었겠죠. 광복절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년 만에 한글 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강원도 홍천 동창마을. 주민 10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다 8명이 순국했습니다. 당시 동창 만세운동을 이끈 김덕원 의사의 후손인 98살 김창묵 어르신.
광복 이후 피난길에 오르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일본어 졸업장을 대신해 한글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37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여 년 만입니다. 우리 조국의 말로 쓴 졸업증을 오늘 받게 된 그 감회는 뭘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어만 써야 했던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글 교과서를 말없이 바라보며 조국 광복의 의미를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간 이 교실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런 교실에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강원도 교육청은 광복해야 함께 한글 졸업장을 원하는 어르신을 찾았지만 대부분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 신청자는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월의 한반도 지형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가 한반도 특유의 모습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환경 생태 관광지로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해마다 50만 명 이상 찾는 등 유명세를 타면서 영월군은 아예 이 일대 지명을 서면에서 한반도면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분위기 가운데 한반도 지형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한반도 지형을 딱 빼닮았는데요. 정말 여기 오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저절로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전남에서 경기도까지 서해안 쪽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최근 2, 3년 동안 마른 장마 속 비교적 잔잔한 물에 퇴적작용이 진행됐고 식물들도 떠밀려 자라다 보니 지형이 변한 겁니다. 한반도와 닮은 지형이 이목을 끄는 핵심 소재인 만큼 평화통일의 상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형태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 전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지금 이제 자풀들이 좀 많이 자라나면서 남해안 지역이라고 그러나 그 밑에 쪽 지역이 많이 좀 모양이 예전하고 약간 좀 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해요. 퇴적물 같은 게 좀 많이 쌓이면서 자연이 빚어낸 현상이니 그대로 보존해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승지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영월군 자체만으로 토목공사 등 관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 쪽의 입장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쪽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월군도 그쪽에 인위적인 어떤 영월군은 한반도 지형 위주로 특색을 둬야 할지 주변 지역을 생태 보존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양돈 농가들은 사료값 부담이 커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돼지 개량종 100여 마리를 키우는 양양의 한 소규모 양돈 농장입니다. 인근 군부대 급식에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돼지들에게 먹였는데 지난달 25일부터는 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을 급여한 양돈 농장은 강원도의 23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27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 대신 사료로 전환하면서 돼지 사육 비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하루에 25kg짜리 10포대가 필요해 한 달 사료값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사료비를 아끼려고 아침 저녁 두 끼만 공급하고 있고 아예 폐업을 검토 중입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사료대만 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그만둬야죠.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 농장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사료 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2달간 사료비 50% 지원이 고작입니다. 폐업
관련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확보한 재능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갑작스레 실시된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정책에 소규모 양돈 농가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어민들의 고령화와 함께 어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에서 건조해 고성으로 넘어온 1.8톤 어선 동일호. 25년째 거친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낡고 오래된 어선을 고치고 기관 설비를 교체하는 데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25년 동안에 기관을 4번을 갈았어요. 요번까지 이제 5번째라고. 외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나는 거예요. 도내 어선 2,500여 척 가운데 이처럼 설령이 20년을 넘는 어선은 740여 척으로 29%에 달합니다. 어선 4척 가운데 1척 꼴인데 해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령화와 함께 어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리비와 연료비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 지난 2014년 86건이던 동해 해역의 어선 사고는 지난해 28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업종이 근해 어선에 한정돼 영세 어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해 업종의 3종이고요. 추후에 이제 감척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어업 생산력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선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8만 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이 감축될 예정이어서 도내 접경 지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상비 병력을 2024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2개 군단,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2024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해안 8군단,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이 해체된다고 밝혀 그동안 부대 해체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해체되는 부대가 도내에 집중되면서 강원도는 병력 감축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의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한 5대 권역별 재정지원 대학의 우선 성적 비율을 확대하고 충원율과 전임 교원 확보율 그리고 취업률 지표의 만점 기준도 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적용해 지역의 불리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진단과 별개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 대학 지원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1회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오늘 공식 개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에 있는 4개 극장에서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를 비롯해 평화와 공존, 번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 85편이 상영됩니다.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 순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금 분담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무상교복 지원 예산에 대해 강원도와 5대5로 분담하자고 요구해왔던 강원도 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안에 따라 교육청 6, 강원도 4의 비율로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이 같은 조정안을 전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1인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한 달 소득액 210만 원 미만 등의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고용보험은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청소년들의 해외 문화 탐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지역의 중고등학생 140명으로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고등학생들은 미국을, 중학생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해외 문화를 체험합니다. 강원랜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01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을 지원해왔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28건의 체육대회를 유치해 1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대회는 아시아 챔피온스 트로피 하키 대회로 2억여 원을 지출했으며 그 다음은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동해시는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는 2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에서 제한 없이 개발 가능한 무인도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한적인 출입이나 이용을 허용하는 이용 가능 유형으로 지정돼 있던 고성군 거진읍 백암도의 관리 유형을 개발 가능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무인도 25곳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는 기존 고성 소죽도와 백암도까지 두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군용 지프차를 들이받아 군인 5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0단독 유상호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9살 강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강 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아 군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19일까지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이나 협동조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한 달 최대 180만 원이 2년 동안 지원되게 됩니다. 사업 신청은 춘천시청 사회적 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제군은 군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주요 투자 사업 등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인제군은 이달 말까지 군청 홈페이지와 일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접수된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모든 회기의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 등을 시민들이 방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게 돼 시정 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군단위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 환경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에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